지금 시장 보실 때 차트만 보고 계시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안에서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 훨씬 더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슈, 육아 문제, 미국 규제 움직임, 정치권 발언, 전통 금융권의 반격까지 지금은 그냥 비트코인이 얼마냐, 이더리움이 얼마냐, 리플이 올랐냐 내렸냐 이 정도로만 볼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시장 안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분위기만 좋으면 아무 코인이나 다 같이 오르는 장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자산, 재권과 연결될 수 있는 자산 쪽으로 시선이 더 모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XRP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변수 중 하나가 중동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중동 분쟁, 육아 급등락. 이건 얼핏 보면 암호화폐랑 직접 상관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육아가 흔들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위험자산 전체가 더 예민해집니다.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돈은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시장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즉,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는 건 단순히 코인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 거시 불안이 그대로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아무 자산이나 살아남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다 버티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어떤 자산이 진짜 강한지 더 선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전통 금융권과 암호화폐 산업의 충돌입니다. 미국 주요 은행 로비 그룹이 암호화폐 기업 쪽에 열리는 길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뉴스 한 줄로 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금융권이 정말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진짜 금융의 자리 싸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 안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갈 것이냐? 누가 규제 안에서 살아남고 누가 제도권과 연결될 것이냐? 그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XRP 같은 자산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XRP는 완전히 바깥에 있는 자산이라기보다 계속해서 금융 인프라, 결제, 제도권 연결성 쪽 서사를 쌓아온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SEC와 CFTC 쪽 흐름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규율기관들이 각자 따로 움직이면서 시장에 혼란만 주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조금씩 공조와 프레임 정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나쁜 규제만이 아니라 애매한 규제입니다. 뭘 해도 되는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누가 감독하는지 모를 때 큰 돈은 쉽게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조금씩이라도 제도 틀이 정리되는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 시장은 무조건 규제를 피하는 자산보다 규제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을 더 높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XRP의 불리한 흐름보다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정치권 이슈까지 붙습니다. 미국 공화당 쪽에서 CBDC의 부정적인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정치 뉴스로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주도의 디지털 화폐보다 민간 주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스테이블 코인 쪽에 더 기대가 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의 디지털 금융이 무조건 국가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간 네트워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겁니다. 이건 결국 실제 금융과 연결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환경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RP는 바로 그런 기대감을 연결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중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7만 달러 부근에서 힘을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즉, 아직 무조건 자신감 있게 쭉 뻗어가는 장이라기보다는 지지와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합니다. 반등 시도는 보이지만 지속적인 강세를 위해서는 더 넘어야 할 구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더리움의 내러티브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비판도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일수록 자기만의 독자적인 서사와 실사용 명분을 가진 자산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XRP는 그 차별화 포인트가 꽤 분명합니다. 결제, 금융 연결성, 제도권 접점,
실사용 기대감. 이건 그냥 말로만 포장된 테마가 아니라 지금 같은 복잡한 장에서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는 성격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분위기를 키우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금융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 같은 흐름이 왜 시장에서 자꾸 언급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셜 플랫폼과 결제,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 자산이 점점 더 붙어가는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특정 코인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디지털 결제와 자산 이동의 미래를 다시 크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실제 금융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당연히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즉, 시장의 공기가 점점 XRP 같은 자산이 설명되기 쉬운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에 경고를 주는 이슈도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 규제 문제입니다. 빗썸 관련 이슈처럼 장스탁 방지나 규제 준수 문제가 불거지면 시장은 다시 한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장이 커져도 아무나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투명성, 신뢰, 규제의 적합성, 제로권 연결성 같은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시장 전체가 성숙해질수록 더 유리한 자산과 불리한 자산이 더 강하게 갈릴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부분이 XRP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흔드는 모든 외부 변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결국 답은 비슷하게 모이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육아가 흔들수록 시장은 더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규제가 정리될수록 제휴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산이 유리해집니다. CBDC 반대와 민간 네트워크 기대감이 커질수록 실제 금융과 연결되는 블록체인 서사가 강해집니다. 디지털 금융 플랫폼 기대감이 커질수록 결제와 자산 이동 인프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거래소, 규제 이슈가 터질수록 신뢰와 제도 적합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걸 전부 종합하면 지금 시장은 점점 XRP 같은 자산이 선행되기 더 좋은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게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고 비트코인도 더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 알트 시장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XRP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이 완전히 뜨거워진 다음에 다들 좋다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복잡하고 바깥 변수가 많고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는 구간에서 오히려 명분이 더 강해지는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은 다음 흐름에서 생각보다 훨씬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XRP가 딱 그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환경 자체가 XRP의 서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리플은 단순한 반등을 넘어서 훨씬 더 큰 상승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오히려 XRP에게는 약점이 아니라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오히려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이미 방향은 정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판이 지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XRP를 이런처럼 단순한 알트코인 하나로 보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육아, 규제, 정치, 금융 플랫폼 변화, 신뢰와 제도권 이슈까지 이 모든 퍼즐이 맞물릴수록 오히려 XRP의 위치는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차트로까지 이어지는 순간 리플의 상승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모두가 확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가장 강한 상승은 모두가 확신한 뒤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직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 때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XRP는 바로 그 시작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 흐름이 이어진다면 리플이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서 강한 상승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지금 이 복잡한 시장을 다르게 읽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 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도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 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 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